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유기 및 천연물 정성 분석 챕터 1을 통해서 주로 강의 내용은 원소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요 앞 시간에서 한 것처럼 이와 같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면은 챕터 1에서 어떻게 분자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1장은 크게 꼭 제목을 정하자면은 분자식과 그 화학 정보라고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원소 분석입니다. 원소 분석이 가장 크고 지금은 원소 분석을 옛날에는 C가 이까지 됐지만은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자리가의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통해서 하이 레졸루션 매스를 통해서 그 정성 분석을 해주게 되면 그럼 그만큼 이게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네 자리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게 되겠죠. 하지만은 요즘은 그런 기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성 분석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 내에 어떠한 종류의 원소가 존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정량 분석 분자 내에 원자의 상대적인 수라든지 어떤 실험식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실험식을 통해 가지고 분자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원소 분석은 C나 그 다음에 H나 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O는 분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합물을 태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울 때 산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계산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H가 O가 된다면 나머지를 O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미저의 샘플을 우리가 C와 그 다음에 H와 그 다음에 O로 이루어져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험식을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이와 같이 정확한 순수한 화합물이 돼야 되겠죠. 순수한 화합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산소는 과량이 되겠죠.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을 태우게 되면 C와 H와 O가 있는 것을 태우게 되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CO2하고 물이 되겠죠. 그래서 CO2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C를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을 결정을 해서 이 안에서 수소의 양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산소의 양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O2의 양이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CO2 전체의 분자량이 이만큼이니까 나온 것은 CO2가 몰수로 계산하면은 0.5285몰이 되겠죠. 이상 계산상으로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12가 돼야만이 1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만큼 요 1몰에 해당되는 것만큼 요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는 C는 6.35mg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물의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의 분자량을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0.518몰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수소의 양을 요만큼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 환율로 했을 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64.6%가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의 양이 10.8%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해주게 되면은 24.6%가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실험식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100% 환율로 놨으니까 다시 우리는 100g 스케일로 환산을 해주게 되면 64.6g, 10.8g, 24.6g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원자 전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탄소의 원자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5.38, 그 다음에 요것은 수소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만큼,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만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얻어진 몰수가 각각 요만큼이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C에서, 그죠? 요것이 요 C에서, 그 다음에 요것이 5.38, 그 다음에 H에서 10.7, 그 다음에 O에서 1.54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숫자가 소수점 있는 것보다 소수점이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간단한 레이쇼로 바꿔주게 되면 3.5, 7, 1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소수점을 없애주게 되면 여기다가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7, 14, 그 다음에 5, 2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실험식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전체적인 분자량이 264라면은 이것은 지금 264가 안 되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분자식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면 맞지만은 탄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산소의 숫자가 틀린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다른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분석을 맡길 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맡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산소의 퍼센트를 계산하는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의 분자식하고 마칭을 시켜준다면 정확하게 분자량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가능하지요. 아니면은 이런 구조가 가능하죠. 아니면은 이런 구조가 가능하죠. 여기에서 차이는 가만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대개 이런 구조들은 C에 N에 H에 2N 플러스 2 되죠. 근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C에, 그 다음에 6에, 그 다음에 H에 12 되죠. 그럼 여기가 요거하고 비교를 해준다면 뭐가 되나요? 여기가 2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면은 C6에, 그 다음에 H에 12에 플러스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여기에서의 요 차이하고 여기는 C6에, 그 다음에 12 플러스 2 되면 14가 돼줘야 되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HDN, 즉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넘버라고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HDN이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화합물이 일반적인 이와 같은 화합물이 아니라 고리 화합물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화합물이라도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탄소, 수소 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됐을 때는 어떻게 분자식을 기준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와 같은 화합물, 이와 같은 분자식인 화합물에 있어서 이중결합의 수는 몇 개가 될까? 아니면은 이런 종류의 화합물에서 이중결합의 수는 몇 개가 될까? 아니면은 니코틴에서 구조식은 어떨까? 그 다음에 클로로하이드레이트, 즉 우리가 세제로 많이 쓰고 있는 이와 같은 세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HDN이 얼마일까를 앞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와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생긴 화합물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겠나 하는 거죠. 이와 같은 CH3에 CH3, C2H6 이런 구조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있을 때 아니면 N이 2개일 때, N이 3개일 때, O가 있을 때 각각의 구조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알케인일 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2N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킨이나 사이클로 알케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알카인이 3중결합이 있는 경우에서는 2n-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수소 두 개가 빠져나가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 3중결합이 된다는 것은 수소가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요 수소가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N이 들어간다든지 O가 들어간다든지 Cl이 들어갔을 때에,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은 이때는 뭐가 되나 H 플러스를 하나를 해주고 이쪽에서는 뭐가 되나 H가 하나 빠져나가는,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니코틴의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앞에 여러분들이 했던 구조하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탄소의 수가 늘어나면서 요 숫자가, 수소의 숫자가 늘어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고리라든지 이와 같은 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없는 한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C에 N에 2N 플러스 2에 맞게 되는 거죠. 9개 같은 뭐 18개에 2개, 뭐 20개가 이런 식으로 가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그냥 이런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돼 가지고 있는지는 뭘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탄소의 수와 수소의 수를 봐 가지고 고리가 있는지 이중결합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수소가 어느 만큼 부족하느냐.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헤테로 아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아닌 N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빼낼 수 있는 거, subtract가 actual 그 실험식에서 빼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인덱스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빼주게 되면은 4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인덱스는 2가 되는 것이고, 인덱스가 2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는 반드시 2개의 고리라든지 2개의 더블 본드라든지 아니면은 1개는 더블 본드, 1개는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섞여 있는데, 그건 나중은 모르지만 2개가 빈다는 것은 고리 또는 아니면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O나 S가 결국에 있을 때는 여기에 요 사이에 우리가 O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전체적인 실험식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N하고 P가 있을 때는 N이 하나가 들어가 준다면 H가 하나가 같이 따라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에 CH죠. 여기에 N이 들어가. 그럼 뭐가 되나?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들은 존재를 하지 않죠. 이런 화합물은.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를 더 더해준 이런 형태가 존재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N이라든지 P는 이게 1을 더 더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할라이드가 들어가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H가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합물에 N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N의 숫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자량이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N이 한 개가 들어있으면 플러스 1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N이 2개가 들어있다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자식이 그
홀수라면은 분자량이 홀수라면은 n을 하나 포함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분자량이 전체적으로 짝수라면은 n인지는 모르지만은 n이 만약에 포함돼 가지고 있다면은 짝수만큼 포함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4개면 이렇게 됩니다. 4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n인 경우에 있어서는 n이 하나 들어갔죠. 그럼 h가 하나 더 들어가 주죠. 그럼 1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 요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4개, 4개죠. 그 다음에 h가 5개, n이 1개야. 그럼 기본적으로 봐서는 C가 4개인 경우에서는 요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n이 하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요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차이가 요만큼이 되겠죠. 그럼 인덱스가 2로 나눠주게 되면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2개의 더블 본드가 있고 고리가 있든지, 그 다음에 고리가 3개든지, 뭐 여튼 요 3개가 이중결합이나 더블 본드로 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중결합이나 그 다음에 그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덱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4개가 되겠죠. 요 고리할 때에 1개, 그 다음에 이중결합 하나, 둘, 셋, 플러스 3 하면은 인덱스가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C가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H가 12 플러스 2, 14가 돼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C6에 H6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인덱스가, 그죠? 이와 같은 14에서 6을 빼주게 되면은 8이 되겠죠. 그럼 인덱스가 4개.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예측하기 어렵죠. 실질적인 벤제리 구조에서는 하나는 고리,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는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인덱스를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화합물에다가 수소를 더해주게 되면은 수소의 수가 더 늘어나주게 됩니다. 더 늘어나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수소의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이나 좀 더 낮은 결합으로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해 주게 되지만은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설틴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설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카본 1개 플러스 그 다음에 1 하이드로전, 요게 12,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13, 설틴 룰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탄소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플러스 2가 된다든지 제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그런 값을 나타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죠?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MU가 원자 질량 단위가 94라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덱스를 어떻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94에다가 13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13을 나눠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1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7개의 탄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7개의 탄소 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개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인덱스 값은 여기서 요 전체 값을 7에서 그 다음에 요걸 빼주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주고 다시 2를 나눠주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 인덱스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에 의한다면은 이와 같은 산소가 1개 포함되어 가지고 있을 때 분자식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요. 이런 분자식에서. 그럼 이것은 인덱스를 계산해 보면 3이 되죠. 왜? 고리 하나, 그 다음에 이중결합 하나, 3개가 되죠. 3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다가 지금 산소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O를 하나 더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빼낼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여기에 CH4가 하나 떨어져 나가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전체적으로 요 델타 값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요 델타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3에서 여기 3에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능 구조가 가능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되면은 요건 3 맞고, 그 다음에 O를 하나 더 해줬죠. 여기 하나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가 늘어났죠. 요 값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새로운 분자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U 값이 여기에 1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3개, 4개로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를 다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서 탄소가 늘어났을 때 아니면은 질소가 들어갔을 때, 황이 들어갔을 때에 어느 정도 U 값을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하이드로전 데피션시도 하지만은 원소 분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얻은 화합물을 가지고 어떻게 원소 분석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순수한 화합물을 얻고 그것을 산소를 넣어가지고 태웠을 때에 나오는 CO2의 양, 그 다음에 물의 양을 가지고 C와 H, N, P의 양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O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가 이중결합이 있는지 고리형의 구조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 것이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는 그 정도의 예측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한 화합물의 구조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